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청와대에서 집을 팔라라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과 또 고위 공무원들에게 실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다 팔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본인도 안 팔고 있고 또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팔지 않았고 또 강요들 중에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다주택자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위선적인 일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집을 팔겠다라고 해놓고 대전의 집을 판다, 반포의 집을 판다, 국회의장도 대전의 집을 뭐 처분했다 알고 보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날이 갈수록 폭락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박영선, 추미애 이런 장관들도 아직도 집을 처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정작 이 정부 여당이 사퇴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시가 있자마자 작년에 바로 처분한 이런 좀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이죠. 헌법 23조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제한하려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9조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유시장 경제 이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이 노영민 실장의 사유재산에 대한 뭐 팔라 말아라 하는 지시는 부당하고 위헌적인 지시고 이 불법적인 지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를 필요가 없어요. 따르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다주택자, 가진 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본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다른 쪽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든지 또는 다주택자를 법으로 이렇게 팔아라 말라 할 수 없는 것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정책으로 내지는 다른 쪽으로 보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죠. 그리고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말아야죠. 임명을 안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주택을 가지게 되면은 고위 공무원에 이를 수 없다 하면 알아서 잘 정리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 자리를 고위 공무원 자리를 마다하거나 이렇게 해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다 임명해 놓고 또 다 팔아라.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1점도 줄 수 없지만 그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충실히 학습한 결과이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집을 팔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지난 두 정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두 정부보다 이 정부 3년 동안에 거의 50%가 올랐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죠. 집값을 마구 이제 올린 사람들이 이 정부거든요. 자꾸 오르니까 팔라 그러는데 판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집을 이 사람들이 잡아놓고 비워놨으면은 팔면은 잡힐 수 있지만 누군가가 살고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해서 새로운 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값은 공급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재건축도 못하게 하고 신규 주택 짓는 것도 다 억제하고 개발은 악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토목공사는 안 한다. 그건 다 적폐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념 경제, 통제 경제를 펼치다 보니까 시장 경제에 그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택 가격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든 언론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이번 대책에도 공급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집을 갖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또 언론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해라. 대통령께 좀 잘 조언하세요. 집은 하루아침에 발굴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정부는 스스로 새로운 공급을 하기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회수하겠다. 또 종부세, 양도세를 대폭 올려서 집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게 하겠다. 결국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이 왜 불로소득입니까? 집값이 올라서 소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은 은행이자 오르는 것도 불로소득이죠. 주식에 투자했다가 오르는 것도 불로소득이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형태에서의 모든 투자와 거기에 대한 소득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불로소득입니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불로소득이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정부가 17조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뿌렸죠. 그게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불로소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17조 원이 다 어디로 갔는가? 효과가 다 사라졌다. 2달도 안 돼서 효과는 다 사라진 걸로 지금 평가하고 있죠. 지금은 세금을 엄청 부과해서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잡는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수 증대를 올리고 또 그걸로 복지에 활용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죠. 이것은 사회주의 통제 경제 또 사회주의 전체주의 경제 체제를 이미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국민들의 그것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위선적인 정책을 펼쳐놓고 말만 그럴듯하게 본인들이 지키지 않다 걸리면 또 다른 위선을 갖다가 또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정책을 펼쳤다가 거짓말에 들통이 나면은 시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치면 되는데 또 다른 거짓말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이나 또 모든 통치 행위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 스텝이 꼬이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는가. 집을 팔라라고 하는 이 지시는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이 지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다, 만약에 안 팔면은 세금으로 다 잡겠다, 그런 모든 정책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오히려 청와대 참모나 이 장관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이 정부의 잘못된 이념 정책, 통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는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